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화입니다. 새해를 맞았다고 마음 다진 게 어제 같은데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 다졌던 그 마음가짐이 여러 문제로 해이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 심리적 위축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도 2021년 인생 단어로 도전을 정했습니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싶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브리타 테켄트러비 쓰고 그린 이 그림책은요, 주인공 꼬마 생쥐가 나와요. 꼬마 생쥐 눈에 보이는 빨간 벽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 보이는데 어느 날 생쥐는 벽 너머로 무엇이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져서 겁 많은 고양이, 늙은 곰, 행복한 여우, 으르렁 소리를 잃어버린 사자를 만나서 물어보게 되죠. 하지만 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벽은 있었고 벽 바깥은 위험하고 벽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쥐에게 말을 해요. 궁금해할 것 없이 그냥 받아들이라고만 하죠. 그런데 어느 날 파랑새가 벽 너머에서 날아오고 꼬마 생쥐는 파랑새에게 벽 너머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상도 못하던 색색까지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게 되죠. 이걸 친구들이 봤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생쥐. 그런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다 보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그동안 있었던 벽이 없는 거예요. 늘 있던 빨간 벽이 생쥐가 그곳을 떠나자 사라진 겁니다. 벽이 없어졌다는 건 그림책이니까 가능한 것 아니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빨간 벽을 메타포로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즉, 존재가 사라졌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빨간 벽이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리고 그 벽은 왜 거기에 있게 된 것일까? 이런 질문을 통해 빨간 벽이 만들어지게 된 환경, 심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빨간 벽이 사라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무슨 연유에서 그렇게 된 걸까? 차근차근 따라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체유심조란 말 들어보셨죠? 결국 마음먹기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빨간 벽이 있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벽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처음에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무도 몰랐는데요. 꼬마 생쥐만이 호기심을 가지고 벽 너머의 세상을 궁금해하면서 동물들에게 묻죠. 이때 동물들이 하는 대답도 정말 제각각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떤 동물이 얘기하는 것에 가까운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저 위험하다고 치부할 건지, 삶의 일부니 그냥 받아들일 것인지, 아무것도 없으니 외면할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생쥐처럼 궁금해하고 찾아 들어가 그 궁금증을 걷어낼 것인지, 이런 자세들 하나하나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의 벽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빨간 벽은 마음이 만들어낸 벽이거나 또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한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기쁘고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용납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아프고 시린 일도 생기고 또 배신, 시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도 생기죠. 근데 이런 상처는 시간이 지나 아문 듯 보여도요. 얼마 후 다른 상황에서 정말 비슷한 유형으로 다가오면 선뜻 한 발이 내디뎌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픈 기억이 연상되거나 오버랩될 때 지레 겁먹고 내빼기 바쁜 건 바로 이런 두려운 마음과 더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이 작용해서 나도 모르게 빨간 벽을 하나하나 세우게 되는 상황인 거죠. 또는 상처 때문만은 아닌데 누군가의 칭찬이나 관심에 집착해서 세우게 되는 빨간 벽도 있습니다. 누가 그러라고 한 건 아닌데 본인이 알아서 마땅히 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당위적인 것들이 모두 빨간 벽이라고 볼 수 있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렇게 마음의 벽을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니 어느새 벽은 견고해지고 높아져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벽을 만나게 돼요. 무서운 것을 막아주는 벽일 수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덮어주는 벽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긍정의 의미보다는 사실 벽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느껴지는 그러한 감정 있잖아요. 즉 벽이라고 표현할 때는 주로 부정적으로 사용하죠. 특히 사회생활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벽은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껴지는 벽. 말로만 들어도 숨이 차잖아요. 뭔지 모르게 답답한 느낌도 들고요.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 느낄 때 또는 나아가 내 마음이 뭔가 공감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꽉 막혔다는 의미로 이 벽이란 말을 씁니다. 현대인은 불안이 일상화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게다가 또 최근에는 팬데믹이라는 전 인류적 재앙까지도 일상이 되고 말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자주 가던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아는 척을 하면 그 뒤로는 잘 안 가게 되는 경우도 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벽이라는 건 결국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벽 안에 있으면 잠시 편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건 나 스스로를 가두는 행위인 거죠. 좀 더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두려움 때문에 가지고 있던 날개조차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두려움과 벽은 종종 새로운 것을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지 않고 보기 위해서는 벽 너머를 꿈꾸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 편하면 됐지. 벽을 꼭 허물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근데 벽은요,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많은 부분을 가두고 나아가서는 또 한 발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요소니까 당연히 허물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벽은 어떻게 허물어야 할까요? 그 방법을 책에서는 파랑새의 입으로 대답해주고 있는데요. 꼬마 생쥐야, 네 인생에는 수많은 벽이 있을 거야. 어떤 벽은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지만 대부분은 내 스스로 만들게 돼. 하지만 네가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놓는다면 그 벽들은 하나씩 사라질 거야. 그리고 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견할 수 있을 테고. 참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결국
그 벽을 만든 사람도,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사람도 나라고 말하고 있네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 대인관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질 텐데, 나만 그 벽 속에 갇혀 있게 된다면, 또 그래서 누구도 다가올 수 없게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을 자초하는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